부산대 병원에서 수술 중이던 교수가 집도를 하던 성형외과 소속 A 교수가 갑자기 수술용 칼인 메스를 집어 던졌습니다. 멸균 처리된 수술기구를 바닥에 던지고 간호사가 다시 주워오도록 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대표님, 부산 네네. 어제 좀 이렇게 뉴스가 떴는데 네. 수술실에서 이제 교수가 메스를 던졌다고. 메스도 던지고 폭언도 있었고. 폭언도 있었고 멸균 처리한 수술 도구도 던지고 그 네. 기사 말씀하시는 거죠? 그 뉴스. 네. 근데 알고 계시네요? 늘 관심 있죠. 늘 관심 있고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해 주는 사례 중에서 네. 병원에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네. 생길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런 거 많이 얘기해줘요. 그래서 저도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뉴스를 한두 번 보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뭐 간호사분들끼리도 뭐 이거 뉴스처럼 뭐 의사나 이제 교수직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좀 이렇게 강압적으로 대하고 그런 행동들을 많이 봐서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물어보는 것들이 좀 민감할 수가 있어요. 네. 괜찮으세요? 민감한 거? 뭐 일반인 입장에서 물어보시는 거에서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의사랑 간호사는 좀 이런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협력적인 관계라고 파악이 되거든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의사 간호사가 어디 미디어나 드라마나 아니면 현장에서 봤을 때 수직적인 모습보다 수평적으로 보였다. 그러니까 보통 그런 이제 미디어에서 보면은 의사들이 뭐 야 임상들 어디 갔어 하면서 막 소리치고 막 약간 하대하고. 예, 무슨 뭐 이게 조선시대 양반이랑 노비 관계도 아니고. 근데 어쨌거나 이제 환자가 들어오면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그게 공동의 목표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네네네. 또 각자 포지션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협력하는 네. 관계가 원래 맞죠.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이제 수술실에서나 병동에서 이런 폭언이나 폭력 사고는 왜 이렇게 좀 자주 발생되는지. 일단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그 예민한 상황들이잖아요. 일단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뭐 같이 물건을 만든다거나 뭔가를 해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한 번의 실수로도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모두 좀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도 힘들고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이 사람에게 메스를 던진다는 거는 그거는 바닥에 꽂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뉴스에서는 네. 꽂힐 네. 정도로 네. 했다라는 거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화가 난 부분을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거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인가에 그냥 그 수술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위험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좀 깊이 있게 고민해 볼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지나갈 게 아니라. 근데 보통 그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칼은 안 집어 던지거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기사 보고. 네. 근데 그거 보니까 멸균 처리된 그 환자 치료할 때 뭐 이렇게 멸균하고 소독해가지고 비닐에 싸가지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다고 해요. 맞아요. 멸균 처리. 수술방은 무조건 에이세틱 아주 무균적으로 처리된 것들만 사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가서 주워와라. 그러니까 일반인 제가 봐도 되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복해가지고 던지면 주워오고 던지면 주워오고 이런 식으로 분풀이를 분풀이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보면은 정말 정말 저는 아찔하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간호사이고 네. 내 후배일 수도 있고 내 동료일 수도 있고 나의 학생들이 이제 졸업해서 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네. 지켜보는 사람들 중에 학생들도 다 있었다고 하던데 네. 그들이 있었고 없었고를 무슨 떠나긴 하겠지만 그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 모습이 나의 미래 모습 이러면 너무 암담할 것 같지 않아?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닌데 한 번씩 이런 게 뉴스에 나가게 되면 저는 굉장히 좀 전의를 상실하죠. 그리고 학생들이나 간호사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뭐 군대도 그렇고 뭐 다양한 직군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팀 단위로 움직이는 일들을 보면 좀 넓은 의미로 보면 팀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저는 그런 팀 단위로 움직이는 일들을 보면은 현장 일이 좀 고되거나 힘들수록 이제 내부적으로 더 의지하고 결속되는 모습이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유난히 의료 쪽은 힘들고 고될수록 왜 서로 그렇게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제도나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개개인의 인성의 문제인지 그런 부분도 그래서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팀장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약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걸로 보이긴 해요. 난 네. 그런 게 궁금해서 일반인들이 볼 때 어떻게 보는가. 약간 좀 예민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 간호사분들끼리 태움 문화도 그랬고 뭐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알아가고 있는 입장인데 그 임상간호사랑 의사들 그 교육 과정 한 11년 정도로 비슷한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근데 뭔가 본인이 의사다, 교수다 해가지고 뭔가 되게 우위에 있는 마냥 약간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를 저도 그 좀 이렇게 간호사 하는 주위 친구들한테 듣기도 했었고 실질적으로 미디어에 비춰진 환경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일반인들을 보기에는 간호사가 미친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죠. 모르니까. 화가 나기 시작한다 또. 네. 실제로 전문 간호사 되려면 한 9.5년이니까 10년 걸리는 건 맞고 네. 전문의 되려면 11년 이상 걸리는 게 맞아서 네. 전문자가 붙게 되면 비슷한 연도가 있는 건 맞는데 네. 실제로 의료법상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의료법에서 간호사 역할 중에 가나다라 목이 있는데 네. 가나다번이 진료의 보조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게 법에 있어서 그런 건지 진료의 보조자를 정말 떼버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떼어지는 게 아니라 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지 지금. 근데 그 의사의 처방 없이는 수술실이든 중환자실이든 중환자실 간호사였으니까 네.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가 죽어가더라도 내 마음대로 뭐 하나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게 처방이 있어야 움직이니까 약간 오더라는 게 있어야지 그 다음에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이게 몇십 년을 진행하다 보니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은 너무너무 적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의사가 뭔가 시킬 때 움직이네? 이런 구조들이 일반인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하는 행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간호 행위들도. 네. 그런 건 수면위로 드러나지가 않는 거죠. 솔직히 그냥 뭐 제가 간호사니까 간호사에 맞게 되게 미화시켜서 말해도 좋긴 하겠지만 네. 현실 들여다보면 현실을 직시하면 그렇지 못해요.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좁아요. 좁아서 그 영역을 병원에서 넓혀주는 거. 그래서 뭐 PA도 좀 수면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 있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전문 간호사라면 정말 미국의 전문 간호사처럼 뭔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건 아직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렇게 메스를 던지고 막 네. 어떻게 사람이 있는 집에 메스를 던져? 그리고 뭘 던지고 집어오라고 다 던지고 또 집어오라고 그러고 이거는 똥개훈련 시키는 거잖아요. 요즘에 군대에서도 그런 건 없어요. 전문가잖아 전문가. 네. 그거는 나는 정말 상도에도 어긋나는 짓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거는 잘못된 거라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도 한 번도 안 들어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병원 측에서? 병원 측 조사가 한 번도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병원장이 의사니까 밑에 의사가 실수가서 다 싸고 도는 거 아닌가? 감싸고 도는 거? 어쨌거나 정말 팔은 안으로 짜증나는 굽으니까. 너무 그런 일 사실 많아요. 굉장히 많고 모든 병원장들이 다 그런 건 또 아니겠죠. 그렇죠. 아닌데 네. 사실 저도 간호사 때 겪었던 일이긴 한데 간호사한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했던 물건 집어 던졌던 의사에 대해서 넘어갔던 사례가 있었어요. 사실은 나름의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사과문을 쓰고 이런 건 있었지만 그것을 직접 당한 간호사들은 생각해봐요. 팀장님한테 누가 칼을 던졌어. 내가 막 네. 일 똑바로 못해? 딱 던졌는데 칼이야. 네. 나 경찰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나 신고 안 할 거예요? 아니 저는 집어서 똑같이 집어 나한테 던지지. 던질 거야? 진짜. 아니 근데 지금 그 공간에서 네. 또 똑같이 일을 하고 있다면서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술방이라고 하는 갇혀진 공간에서 메스를 던진 사람이랑 같이 계속 일을 한대. 네. 그래서 얼굴을 봐야 돼. 물론 마스크 쓰고 눈만 나왔겠지만 그럼 심장이 뛸까 안 뛸까? 집중이 안 되죠. 뛰면서 정신적으로 공포가 올까 안 올까요? 오죠. 계속적으로 이게 반복되게 되면요 실제로 전남대 화성 전남대에서 수술방 간호사가 연달아 자살한 사건도 있었거든요. 좀 오래전 얘기, 아주 오래전 얘기.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이게 정신적인 부분으로 분명히 피해가 갈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떤 조치가 확실하게 취해지지 않으면 이거 던져도 되나 봐. 야, 큰일 없다, 야, 아무 일 없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강호사들은 무서운 환경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도 강호사 부족해서 난린데 그런 무서운 환경에 내 학생들 간다고 내가 가서 화이팅! 칼 잘 피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냐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강호사들이
이직률, 사직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걸로 연결되는 거라서 저는 굉장히 좀 강력한 조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병원에 갔을 때 간호사분들이나 이제 의사분들 보면 항상 다 친절했거든요. 진짜로. 막 네. 궁금한 거 막 디테일하게 케어도 해주시고 막 이렇게 답변도 해주시고 다 그랬던 기억밖에 없는데 이것도 일부겠죠. 일부인데 약간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좀 여실히 이제 미디어 환경에 노출이 되고 사람들이 인식이 좀 그렇게 이미지가 심어질 때 좀 난 이게 너무너무 속상한 게 네, 맞는 말씀이에요. 모든 의사, 간호사가 다 그렇지 않고 네, 저도 의료봉사 나가거나 같이 협력해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좋은 분들 너무 많아요. 네, 의료진들 정말 좋은 분들 많고 같이 일하는 분들도 많고 협력하는 분들도 많고 협조, 양보, 배려 이런 거 많은데 네, 이런 사건 사고 한번 미디어에 빵 터지잖아요. 네, 제가 했던 연구가 2017년도 연구, 2018년도 연구에 간호사 이미지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연구에 전체 TV, 드라마, 영화에 나왔던 간호사들 다 찾아봤어요, 우리가. 다 찾아봐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비춰줬는가 했더니 의사들을 늘 조조조 따라다닌다든지 네. 아, 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드라마에서 유독 그런 게 따라다니는. 많아요. 네. 아, 무슨 4시야? 왜 자꾸 따라다니면 그렇지 않거든. 네. 회진할 때 막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이드 하듯이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절대 아닌데 자꾸 비춰지면 이렇게 일반적인 팀장님 같은 분들은 네. 기본적으로 간호사는 의사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저렇게 뭐 심부름하는 오더에 충실한 사람들 오더리야 뭐 시다발이 이런 느낌으로 갈까봐 네. 굉장히 이게 저는 되게 안타깝고 정말 이거 어떻게든 이미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우리 멋있는 사람이야 우리 네. 정말 이 코로나19 때도 얼마나 멋있었어요. 네. 이게 멋있는 일 되게 많은데 그런 이미지를 더 부각시키는 일들 더 많아져야지만 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이미지를 더 개선시키고 좋게 만들고 이것도 하나의 마케팅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지금 필요하니까 나 지금 흥분했다. 약간 목소리 되게 커졌지. 지금 또. 네. 그래서 또 궁금한 게 그 보통 협회라는 게 있잖아요. 대한간호협회 있죠. 간호협회나 뭐 변호사협회, 뭐 장애인협회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있죠. 근데 보통 그런 협회들이 이제 같은 업종에 있는 같은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제도 개선이나 아니면 피해 구제를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언제나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간호협회 측에서도 분명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알고는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뭐 한두 번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한두 해 일어난 일도 아니고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반복돼서 일어났던 일들인데 그런 협회에서는 개선의 노력이 없는지. 뭐 협회 측 뭐 관계자가 아닌 상황에서 뭐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긴 해요. 근데 협회라고 하는 게 어쨌든 우리 간호사를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네, 그런 기관인 건 맞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하고 있긴 하겠죠. 잘 드러나지 않아서 문제일 수 있는 부분이고 뭔가는 뭐 다 일을 하시겠죠. 안 하실 수는 없잖아요. 협회인데 하시겠죠.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간호협회 자체에서 간호법 단독으로 이제 제정되고 개정된 부분들도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뭔가 하긴 하는데 조금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정도는 누누이 있었고 이미 간호사분들 태움, 자살, 우울 너무 만연화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그냥 너희들 나약해 이렇게 하는 부분 너희들 그걸 못 견뎌 못 이겨 이렇게 한마디로 일축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학생 때부터 학생들을 정말로 강인하게 키워나가면서 또 환경도 좋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하고 네, 이게 급선무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뭐 어쨌든 뭐 보건복지부가 있다고 전 국민의 모든 질병을 다 다룰 수 있는 건 아닌 것처럼 네, 간호협회가 있다고 간호사들의 모든 고충을 다 다룰 수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미디어가 반복적으로 이런 뉴스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강력한 대응 좀 보이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그런 건 강력하게 대응하시더라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 주사 놨던 간호사가 뒤쪽에 가서 간호 이제 뭐 주사기를 바꿨다 네. 이런 거 했을 때 대한간호협회가 성명을 탁 내걸고 강력 조치하겠다 간호사들에 대해서 이게 뭐 증거 없이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좀 우리가 사실 속 좀 시원하잖아요. 좀 보호받는 느낌 난다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거 있을 때 이게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계속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대한간호협회가 좀 더 소리를 더 내주는 부분들이 있으면 더 힘이 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 이게 아무래도 개인이 바꿀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죠. 단기간에 바뀔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좀 협회 측에서 많이 좀 더
저렇게 움직여야 된다. 아, 그럼 너무너무 좋죠. 그리고 우리 강호사들도 좀 깨어서 이런 미디어나 이런 게 기사화되고 뭔가 나갔을 때 클릭해서 그런가 보다. 누구 또 한 명이 큰일 날 뻔했네. 칙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꾸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핸디캡이 뭐냐면 바빠. 3교대 근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데이, 이브닝, 나이트가 계속 돌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뭐 수면도 부족하고 우리 삶을 영위하는 자체도 막 이게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일에 전반적으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게 어려운 거죠. 아, 그냥 워라밸이 너무 안 맞고 일이 이제 성교들이 너무 고되니까 이제 그 상황이 지나고 됐어, 뭐 쉬는 게 어디야, 약간 좀 그래서 이런. 응집해서 모여가지고 뭐라도 하려고 해도 듀티가 안 맞아요, 듀티가. 그러니까 약간 계속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좀 공유하고 정보를 주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각자 계속 고민하는 툴을 하나로 뭉치는 그런 기회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수술실에서 이제 피해당한 그 간호사 분들도 이제 경찰에 고소해서 뭐 강력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알고는 있어요. 네. 그게 상당히 세게 나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병원에다가 계속 여러 차례 이제 이분들이 항의를 했는데 네. 한 공간에서 일해야 되니까 한 아. 공간에서 막 칼 던졌는데 칼 던진 사람끼리 마주쳐서 계속 우리 같이 일해봐봐. 얼굴 마주하고 싶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병원에다 강력히 대응했는데 칼을 던진 사람은 의사인데 나가는 건 의사가 나가는 건 아니지만 간호사가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없으니까 실수했다고 칼을 던진다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번 계속적으로 여러 차례 항의를 했으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넘어갈 수 없다. 경찰에다가 우리 신고하고 정상적으로 고소 조치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강경한 대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런 안타까운 좀 일을 당한 간호사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간호사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이제 후배분들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좀 이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근데 사실 그 고소 조치 하신 분들도 네. 대단하신 게 그 업무를 하면서 또 얼굴을 마주 대한 상황에서 그 사람을 앞에 두고도 신고를 했다. 이거는요 본인의 에너지를 써보겠다. 난 이제 우리 이렇게 한 명이 그렇게 하는 게 참 쉬운 게 정말 아니거든요. 용기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하고 내가 이제 모든 걸 일을 생각을 하고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뒤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되게 중요하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조금 하나 둘 나오게 되면 후배 강호사들이나 선생님들도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거구나.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는 치면 하는 게 맞구나. 쳐도 더 세게 치다가 죽었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심하게 말한 건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숨기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이제 이렇게 좀 솔선수범이라고 표현하기 들어도 너무 많은 희생이 따를 거예요. 분명히 따를 부분인데 해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격려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에 따라서 먼저 앞서간 선배들이 같이 힘을 좀 모아줘가지고 어떤 부분들은 거기에다가 힘을 좀 실어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요 모두가 이해할 때 혼자 아니어한 용기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냥 남들이 다 했으니까 나도 한번 넘어가야지 하고 하는 것들이 진행하다 보면 간호사가 전문직인데 전문직에 걸맞지 않게 좀 부당한 대우들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고 이게 또 결국에 사직률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 좋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간호사들이나 간호사 후배들이나 평상시에 자기의 입으로 자기 주장을 얘기할 수 있는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내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주장 행동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배우고 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다크나이트가 돼야 된다. 다크나이트. 그래서 이건 대표님이 하시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아니 뭐 해야죠. 하고 위아너스, IMRN이 하고 싶은 일들 중에 하나도 우리 간호사들이 되게 신나게 신명나게 재미있게 전문가로서 이렇게 되게 멋있다 이런 말 많이 들으면서 돈도 많이 벌어 멋있어 사람도 살려 간호도 해 자기 희생하기도 하는데 진짜 전문가야 이런 말 많이 듣는 그런 날 오는 걸 전 바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또 급하게 한번 여쭤봤는데 또 되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팩트 폭행이죠. 아니 필요하죠. 근데 궁금한 게 팀장님이라면은 팀장님 그 수술방 간호사예요. 그 사건의 간호사야.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저요? 네.